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진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수연 40대 초반은 토스트를 굽고 남편 준혁 40대 중반은 8살 아들 민호의 밥을 먹여주고 있다. 여느 가정의 평범하고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다. 수연 민호야, 아빠랑 얘기 좀 해. 아빠한테만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씩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민호의 눈이 초롱초롱 빛난다. 민호 엄마한테도 할 얘기 있어요. 오늘 그림 그리기 숙제 공룡 그릴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수연이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준혁은 그런 모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휴대폰 알람이 울린다. 준혁이 한숨을 쉰다. 준혁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도 아침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겠어. 수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얼굴도 좀 상한 것 같고. 준혁 괜찮아. 중요한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그래. 이틀만 더 고생하면 돼. 준혁이 민호의 접시에 남아있던 햄을 덜어주며 장난스럽게 말한다. 준혁 민호가 아빠 힘내라고 햄 먹어야지. 민호 고개를 끄덕이며 햄을 우물거린다. 수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도 좋지만 몸 생각하면서 해요. 우리 식구들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준혁 웃으며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말고 이따 저녁에 보자.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의 이마에 뽀뽀한다. 준혁 민호야, 아빠 오늘 일찍 퇴근할게. 아빠가 선물 사올게. 내가 좋아하는 로봇 사줄까?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준혁은 수연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포옹한다. 수연은 그의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는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간 듯 그녀의 표정에 미세한 그늘이 드리워진다. 준혁 다녀올게. 준혁이 현관으로 걸어가 코트를 걸친다. 수연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본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도심의 도로로 접어든다. 하늘은 아침 햇살이 사라지고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준혁은 사이드 미러로 자신의 뒷자리를 한번 흘긋 본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린다. 이윽고 차는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고 섬광과 함께 끔찍한 충돌음이 들린다. 화면이 순간적으로 암전되며 사고를 암시하고 비장한 음악이 깔리기 시작한다. B-, B-, B-. 심박 측정기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린다.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수연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그녀의 손은 차가운 준혁의 손을 붙잡고 있다. 준혁의 몸은 흰 천으로 덮여 있다. 수연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운다. 잠시 후 의사가 수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싼다. 의사 부인,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남편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수연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진다. 그녀는 준혁의 얼굴을 덮은 천을 걷어내려 하지만 간호사가 그녀를 말린다. 수연은 절규한다. 여보, 여보. 그때 멀리서 민호가 넌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 그의 옷에는 흙과 핏자국이 묻어 있다. 그는 자신의 몸짓만 한 낡은 고민형을 꽉 껴안고 있다. 그의 눈은 공허하다. 수연은 흐느끼고 있고 민호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아 미동도 없이 고민형만 끌어안고 있다. 그때 강 팀장 50대 초반이 들어온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강 팀장, 수연에게 죄송합니다. 강동서 강력팀 강 팀장입니다. 남편분 사망 경위를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남편분께 최근 원한 관계가 있으셨나요? 수연은 고개를 젓는다. 강 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질문을 이어간다. 수연 흐느끼며 아니요. 그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강 팀장 민호를 바라보며 아이는 사고 당시 차량 안에 있었죠. 강 팀장은 민호에게 다가가 눈을 맞춘다. 민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강 팀장은 아이의 손을 보려 하지만 민호는 고민형을 더욱 꽉 끌어안는다. 강 팀장 수연에게 아이는 큰 외상은 없지만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현재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본다. 그녀는 아들을 흔들며 울먹인다. 수연, 민호야. 엄마 좀 봐. 엄마, 아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줘.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리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저 겁에 질린 채 고민형을 움켜쥘 뿐이다. 강 팀장 냉정하게, 아이가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아이의 말만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유일한 증인입니다. 강 팀장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녀는 오직 아들의 침묵만이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들의 침묵이 오히려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경찰서 사무실. 수연은 강 팀장의 책상에 마주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준혁의 사고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다. 강 팀장 부인께서 겪으신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고 명백한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분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수연, 절박하게 단순 사고일 리 없어요. 남편은 항상 안전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 직전까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불안해했어요. 이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강 팀장 서류를 정리하며 사망한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도로 CCTV에도 그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더 이상 저희가 수사할 부분은 없습니다. 수연, 제발 한 번만 더. 강 팀장 단호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유감입니다. 수연은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한 채 힘없이 일어선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력감과 함께 불타오르는 분노가 서려 있다. 며칠 후. 집은 정적에 잠겨 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 민호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 그의 그림은 알 수 없는 검은 선들로 뒤엉켜 있고 그 한가운데에 빨간 자동차와 기괴한 모양의 표식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다. 수연은 민호의 곁으로 다가가 그림을 내려다본다. 수연, 민호야.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민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저 그림에 몰두할 뿐이다. 수연은 민호를 꼭 끌어안지만 그의 몸은 굳어 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린다. 수연이 문을 열자 남편의 회사 사람인 이 본부장 50대 중반이 조화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다. 이 본부장,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준혁이 일은 정말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본부장은 거실에 들어와 민호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지만 민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다. 이 본부장은 수연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넨다. 이 본부장, 회사에서 준비한 위로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수연, 감사합니다. 이 본부장, 준혁이가 개발하던 신약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그 친구의 꿈을 저희가 이뤄줘야죠. 부디 더 이상 힘든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이 본부장의 말이 묘하게 압박적으로 들린다. 수연은 봉투를 움켜쥐며 불쾌감을 느낀다. 이 본부장이 떠난 후 수연은 봉투를 탁자에 던져놓는다. 그리고 민호의 그림으로 시선이 향한다. 검은 선들과 빨간 자동차, 그리고 기이한 표식. 수연, 혼잣말. 이게 대체 뭐지?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그녀는 아들의 침묵이 단순한 외상이 아닌 누군가에게서 온 공포라는 것을 직감한다. 그리고 이 본부장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음을 깨닫는다. 아들의 그림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임을 확신하며 그녀의 눈은 진실을 향한 집념으로 불타오른다. 벽 한쪽 면에 민호가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그림 속에는 뭉개진 검은 선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그려진 기이한 표식이 눈에 띈다. 수연은 잠도 자지 않고 그림들 앞에 서서 표식들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다. 수연, 혼잣말, 이 표식이 뭘까?
민호가 말하려는 게 뭐지? 수연은 그림을 꼼꼼히 촬영하고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검색한다. 남편 준혁의 연구 자료와 관련된 단어들을 조합해 보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밤이 깊어지고 수연은 지쳐서 잠이 든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든다. 잠에서 깬 수연은 다시 그림 앞에 선다. 그녀의 시선은 그림 속 표식에 고정되어 있다. 그때 문득 준혁의 서재가 눈에 들어온다. 그녀는 서재로 향한다. 준혁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생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수연은 준혁의 컴퓨터를 켠다. 화면 보기에는 준혁이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떠 있다. 수연은 준혁이 찍은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춘다. 사진 속에는 준혁의 연구실 모습이 담겨 있는데 배경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민호가 그린 것과 똑같은 표식이 낙서처럼 그려져 있다. 수연 놀라서 바로 이거였어. 수연은 미친 듯이 서재를 뒤지기 시작한다. 준혁이 비밀스러운 물건을 숨겼을 만한 곳들을 샅샅이 찾아본다. 책상 서랍 안 책꽂이 앨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때 수연의 눈이 준혁이 자주 쓰던 오래된 사전에 머문다. 수연이 사전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사전을 펼치자 속이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작은 USB가 들어있다. USB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다. 수연은 숨을 죽인 채 USB를 노트북에 꽂는다. 화면에 잠금 비밀번호 창이 뜬다. 그녀는 민호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여러 비밀번호를 시도하지만 모두 실패한다. 그때 문득 준혁이 자주 말하던 좌우명이 떠오른다. 수연. 진실은 언제나 옳은 길. 수연은 TRUTHISALWAYSRIGHT를 입력한다. 딕-동.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린다. 수십 개의 파일 폴더가 눈앞에 펼쳐진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파일을 연다. 파일 속에는 준혁이 개발하던 신약에 대한 수많은 연구 데이터와 함께 약물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논문, 그리고 비윤리적인 임상실험 기록이 담겨 있다. 기록에는 이 본부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준혁이 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감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분위기의 본부장실. 커다란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인다. 수연은 굳은 얼굴로 책상에 앉아있는 이 본부장을 마주 보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로하는 표정이 없다. 수연 굳은 목소리로 저희 남편이 개발하던 신약, 부작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불법 임상실험까지 한 거죠. 이 본부장은 비웃듯 옅은 미소를 짓는다. 이 본부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수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수연, 여기 남편이 남긴 자료들이 있어요. 불법 실험 기록과 당신 이름이 적힌 서류들까지. 남편은 이 모든 걸 폭로하려 했죠. 그래서 당신이 남편을 죽인 거죠? 이 본부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드러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온다. 이 본부장 준혁이가 선을 넘었군요. 회사 전체의 미래를 위해 희생해야 할 건 그 친구 혼자만이 아니었는데. 그는 테이블 위 서류를 치우고 그 자리에 거액의 수표를 올려놓는다. 이 본부장 똑똑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준혁이가 남긴 건 불법 자료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현명할 겁니다. 당신의 목숨 그리고 아이의 목숨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수연의 눈빛이 흔들린다. 이 본부장은 민호가 있는 쪽을 쳐다본다. 민호는 엄마 옆에서 고민형을 든 채 조용히 서 있다. 이 본부장 사고 당일 준혁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왔을 때 아이가 그걸 봤다면 충격이 컸겠죠.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가 언급한 사고 당시의 모습은 경찰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이다. 오직 현장에 있던 목격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수연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그걸 알아요? 바로 그때
민호가 이 본부장을 보자마자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한다. 그는 고민형을 떨어뜨리고 손가락으로 이 본부장을 가리키며 끔찍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는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온몸이 그가 범인이라고 외치는 듯하다. 이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는 자신의 패를 모두 드러냈음을 깨닫는다. 이 본부장 차가운 미소 똑똑한 아이군요. 저에게는 준혁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겠어. 본부장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들어선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민호를 품에 끌어안는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아들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 문을 열고 들어선 건장한 사내들을 본 수연은 본능적으로 민호의 손을 잡고 달린다. 이 본부장은 차갑게 웃으며 그들을 바라본다. 이 본부장 전화를 걸며 당장 잡아. 증인은 살려두지 마. 수연은 민호와 함께 사무실을 뛰쳐나온다. 그녀는 건물의 비상계단을 향해 달린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다. 뒤따라오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수연은 계단을 내려와 직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다. 사내들은 그녀의 동선을 예측하며 다른 루트로 내려온다.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수연은 주차된 차들 사이를 빠르게 뛰어다니며 숨을 곳을 찾는다. 사내들은 양쪽에서 그녀를 포위하듯 좁혀온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강 팀장에게 전화를 건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다. 수연 숨을 헐떡이며 강 팀장님. 저예요. 이 본부장이 남편을 죽였어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린다. 그때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수연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민호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다. 수연 민호에게 민호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절대 아무한테도 가지 마. 사내들이 다가와 수연의 팔을 잡아 끈다. 수연은 온몸으로 저항하며 민호를 보호한다.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경찰차 여러 대가 건물 앞에 도착하고 강 팀장이 경찰들을 이끌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온다. 수연과 민호가 갇혀있던 주차장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친다. 사내들은 당황하며 손을 들고 투항한다. 강 팀장은 수연에게 다가간다. 강 팀장 수연에게 이제 괜찮습니다. 무사합니다. 안도한 수연은 민호를 꼭 끌어안은 채 주저앉는다. 민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평온함이 서려 있다. 바로 그때 도망치려던 이 본부장이 경찰에게 체포되어 끌려 나온다. 이 본부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수연을 노려본다. 수연은 그를 멍하니 바라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아들을 품에 안은 채 힘없이 눈을 감는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묘지. 푸른 잔디와 맑은 하늘이 평온함을 더한다. 수연과 민호가 준혁의 묘비 앞에 서 있다. 묘비에는 준혁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민호는 작은 야생화를 들고 묘비 앞에 조용히 놓는다. 수연 준혁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당신의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지켜낼게요. 수연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한다. 그때 민호가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민호, 아빠, 이제 괜찮아. 수연의 눈이 커진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본다. 민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평온함과 희망이 서려 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다시 한번 작게 속삭인다. 민호 아빠 안녕. 수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민호를 품에 꼭 끌어안는다. 그녀는 흐느껴 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진실을 찾고 아들을 되찾은 안도의 눈물이다.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묘비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모자의 뒷모습을 비춘다. 그들의 실루엣 뒤로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스크린에는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글귀가 뜬다.
자막 침묵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가장 약한 증인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정의가 될 때까지. 카메라는 희망적인 음악과 함께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지고 영화는 막을 내린다.